그동안 정치 얘기하다가 오늘은 조금 가벼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비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비혼이니까 축의금 안 내겠다는 친구.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이 결혼하는데 다른 친구가 나는 결혼 안 할 테니 결혼식은 참석하더라도 축의금 안 내고 밥도 안 먹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한 찬성 의견으로는 나중에 번거롭게 비혼 선언하고 축의금 돌려받느니 아예 처음부터 안 내는 게 맞다. 그리고 반대 의견으로는 축의금이 축하하려고 내는 거지 순번정에 타려고 개돈 붓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변에 저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 근데 요즘 은근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로 이런 건 어떤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비혼 선언해서 나 비혼 할 거니까 축의금 내라.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거잖아. 일단 축의금은 본질적으로 축하하는 게 그 목적이지. 반대 주장의 말처럼 개돈 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난 비혼할 거니까 축의금 안 내고 밥도 안 먹겠다 하는 거는 글쎄요, 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KBS에서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이게 요즘 공정을 중요시하는 MZ 세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거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앵커가. 이게 어떤 공정의 문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게 MZ 세대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성 터진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뭐만 하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다 그냥 MZ 세대의 특징이다 뭐 그런 꼬리표를 붙이는데 그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혼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비혼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20대 초반? 그때는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 결혼 안 할 거다. 그 당시에 뭐 비혼 선언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비혼 선언을 했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은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지금으로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 비혼이 요즘 뭔가 새로운 막 제도처럼 막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네, 뭐 이 비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자발적 비혼과 비자발적 비혼으로 나뉠 것 같은데 통계를 하면 요즘에 자발적 비혼이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 그 상당수가 비자발적이지만 자발적이라고 포장된 비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혼이라는 게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려면 우선 보통 연애를 하잖아요. 옛날처럼 뭐 중매 결혼이 흔하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연애도 안 한다는 통계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예전보다 확실히 연애를 할 의사도 많이 사라졌다는 통계도 있고 그런 걸 보면은 연애를 안 한 것부터가 1차적인 그 비혼의 원인일 것 같은데 연애를 안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우선은 여러 방면으로 여유가 좀 사라진 것 같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고등학생 때 대학 가서 연애하란 말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한테. 근데 대학 간다고 연애를 합니까?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잖아요. 뭐 연애를 못하는 거였지만 요새는 연애를 진짜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게 우선 여유가 없죠. 옛날처럼 그 옛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어른 세대들이나 해당했던 얘기일 것 같은데 대학을 가도 취업 준비한다고 뭐 시험 준비하랴 뭐 자기소개서 쓰랴 면접 준비하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연애를 사치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뭐 대학 가서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대학 간다고 해서 여유가 생기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런 말 붙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애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포기하게 되는 연애를 이제 옵션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아모르 파티 가사 중에 연애는 필수, 결혼 선택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요새는 뭐 연애도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슬프다. 그냥 저는 여유가 없었거나 여유가 있었어도 그냥 항상 연애는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죠. 한편으로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생명체라서 연애 안 하겠다, 연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 내면에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전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로는 연애 안 하겠다, 연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진짜 사랑하는 경험을 못 해봤거나 아니면 연애 과정에서 너무 힘든 일을 겪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연애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걸 깨달은 거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되게 가성비 따지는 문화, 극도의 효율성을 따지는 문화들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도 이거랑 안 불리는 거죠. 물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이 생긴 거고 그리고 연애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실 일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을 소모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얻는 것은 뭔가 무형적이고 가치를 따질 수 없어 보이고 그래서 사실 더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좀 여유가 없고 극도의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지고 그런 문화 속에서 연애는 되게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애를 이제 표면적으로는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나게 된 게 원인이 아닐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좀만 나이 들면 만날 곳이 없어요. 그것도 있죠. 제가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비혼이라는 게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 새로운 제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비혼에 대한 이미지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단 말이에요. 뭐 예전에는 막 노총각, 노처녀, 뭐 골드미스 이렇게 불렸었다면 요즘에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좀 떳떳해지는 그런 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어떤 새로운 제도가 이렇게 생길 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제도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가 효능을 더 이상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결혼 제도라는 게 유지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바라볼 때 가문이 되게 중요시 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완전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좀 중요시 되다가 핵가족이 중요시 되고 지금은 이제 개인이 중요시 되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한 사회가 됐다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혼이라는 것이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것과 함께 이제 결혼의 제도가 더 이상 젊은 MZ세대들에게 불필요하거나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제도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면 구속받아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남편과 와이프의 구속이 아니라 이제 가족의 구속이 생기니까 뭐 시댁, 처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거기서 오는 불만족스러운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비혼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연애를 일단 성공했다 하더라도 연애에서 결혼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사실 굉장히 험난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깨지는 그런 커플들도 많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점 젊은 세대들은 개인화 돼가고 개인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데 여전히 어른 세대들은 가족의 가치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눈치 보는 사회잖아요. 눈치 보는 거야 뭐 옛날부터 봤는데 이 눈치를 되게 과하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이제 그 SNS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 사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못 살면은 이 사람보다 좁은 평수에 살고 이 사람보다 못난 직장 다니면은 진짜 못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뭔가 내가 남들보다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되게 부추기는 것 같아요. 요즘 미디어에서 뭐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것도 전 한몫했다고 보고 저는 점점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수록 이제 언젠간 다시 한번 또 결혼의 의미를 새롭게 여기는 그런 세대가 오지 않을까. 결혼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고 각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눈치 보이는 결혼이 아니고 보여주기식 결혼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둘만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결혼의 형태가 다시 또 좀 부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유행은 돌고 도니까요. 그죠? 네. 요즘에 뭐 비혼 되게 많이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비혼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서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제적인 비혼이 되는 거죠. 나는 비혼 선언을 한 적이 없지만 내가 여유가 되지 않고 그게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그러니까 그냥 혼자 계속 살아가는 그래서 뭐 연애도 못하고 갑자기 내 얘기 같은데 네. 분명히 이 비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어쨌든 사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비자발적인 비혼이 아직까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노동경제학에서는 그 사회의 결혼율이 남성의 소득과 연관돼 있다고 보거든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요즘은 그런 것도 좀 깨져가는 추세지만 여전히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남성의 소득에 비례해요. 결혼율은. 남성의 결혼율은 남성의 소득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이게 진짜 좀 슬픈 현실인데 특히 이게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할수록 그러니까 소득의 격차가 심할수록 이게 더 벌어지는 게 소득의 격차가 심할수록 소위 말해서 하위 계층의 남성들은 경제적으로 매력이 없는 결혼 상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 시장에서 도태돼 버릴 수밖에 없는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에 결혼의 문제는 소득 격차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결혼을 안 하게 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그런 소득 불평등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육아, 임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좀 오래된 통계이기는 한데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그 시기가 결혼과 이제 임신하면서 바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녀가 뭐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40대 초중반 때에 다시 여성이 이제 노동시장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되면은 커리어를 이어가기도 당연히 힘들 뿐더러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에도 무리이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소일거리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개인 행복이 굉장히 우선시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하고 싶어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는 결혼 이후에 뭐 임신, 육아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죠. 그게 비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그런 기업이 걸려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예전에는 여성들이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면은 결혼 계획이 있냐, 자녀 맞아요. 계획이 있냐 이런 거 물어봤다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자녀 계획이 있으면 안 뽑으려고. 그런 사회에서 사실 여성들이 뭐하러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족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비혼하는 사람도 요즘 늘어나고 있지만 이 비혼이라는 게 결혼을 안 한다라는 거지 누군가 같이 안 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족 구성원이 요즘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뭐 친구랑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룸메이트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뭐 연인이지만 결혼은 하지 않고 그냥 연인끼리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런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매번 나오는 게 가족이 아니라서 뭐 동거인의 수술 동의서를 뭐 써줄 수가 없고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도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상속받을 수가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서 최근에 국회에서 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혼인, 혈연, 뭐 입양 뭐 이렇게 이루어진 가족 사회를 조금 더 넓히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이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사실상 무력화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이 가족의 정의가 바뀌어야만 결혼 문화가 바뀌고 결혼 문화가 바뀌어야지 출산율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논의 중에 하나가 이제 비혼 출산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혼인을 했든 안 했든 출산을 할 수 있고 그 출산한 아이를 충분히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나라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굉장히 강한 가족주의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깨지기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수십 년간 우리가 논의해왔던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입법화의 단계에 접어들 시기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보수적인 형태의 가족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부가 이 출생률 높이기 위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뭐 역대 정부가 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지금 세대들이 원하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 새로운 가족 사회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출생률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혼은 결혼을 안 한다라는 것뿐이지 아이를 안 낳겠다라는 건 또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누군가랑 같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살면서 뭐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돼줘야 이런 것을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면 결국 결혼 제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아이가 생기면은 결혼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면 과속이라 그러고 아이가 생기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가족주의의 폐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결혼 안 하고도 충분히 아이 낳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사회는 아이를 이제 기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라도 아이를 안 낳는 경향이 있지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아이를 낳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보장해줘야 생각하고요. 근데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아이 낳을 거면은 뭐하러 결혼을 안 해? 결혼이라는 제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행 결혼 제도가 두 배우자를 서로에게 너무 강하게 구속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물론 그런 구속도 난 얼마든지 좋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국 서로에게 있어서 그러한 관계가 결혼이라는 관계가 서로를 지나치게 구속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 불편한 점이 생기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60대 이상에서 이혼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들, 비혼이 늘어나는 추세, 비혼이 늘어나는 문화라는 게 사실 뭐 MZ세대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점점 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 문화적인 변동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전 세대에 걸쳐서. 뭐 오늘 비혼 얘기하다가 출생률 얘기까지도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비극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이 번식을 하는 건 그냥 자연의 이치거든요. 이걸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은 거슬러 올라가고 있잖아요. 순리를 거스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동물들도 일단 자기부터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생존 여건이 환경이 여유롭지 않으면 번식을 안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니까. 요새 어떤 회사에서 뭐 비혼 축의금을 도입한다 그래서 되게 화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비혼 축의금을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조롱과 멸시가 쏟아졌을 텐데 요새는 그래도 나름 합리적이다, 나름 신박한 시도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사 반응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좀 개인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그런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러한 문제도 차츰차츰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씩은 개인의 가치를 좀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